아까 이제 마이켈스 몰리 실험까지 우리가 설명했고, 마이켈스 몰리 실험에서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이런 어떤 그림은 특수 상대성 이론 책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 로켓 2개를 그렸는데 그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어떤 정직에 있는 로켓이고, 요거는 이제 등속도 V로 움직이는 로켓에서 이제 로켓에 시계가 있는 거죠. 빛시계라는 건데, 빛시계가 뭐냐면은 빛이 거울 1에서 출발해가지고 거울 2까지 갔다가 다시 거울 1으로 돌아오면 이게 이제 한 주기인데, 요 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1초로 세팅했다고 해보자고. 1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등속도로 V로가 움직이는 어떤 우주선인데, 거기에서의 어떤 빛시계는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 타선으로 갔다가 거울 2에 반사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로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탄 사람, 정직에 A에 있는 우주선에 탄 사람은 당연히 정지해 있기 때문에 빛시계를 이렇게 보죠. 시계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직 저게 가만히 있습니다. 빛시계가. 근데 이제 우주선 B에 있는 사람이 안에 탄 사람이 시계를 보면, 아까 제가 기차를 설명했듯이 기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젖혀지다가 기차가 일정한 속도가 되면은 젖혀지지 않고 창문을 닫으면 그냥 정지한 것처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여기에 정직이 A에 탄 사람이 이제 철수라고 하고, 우주선 B에 탄 사람을 이제 0이라고 해자고요.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는 얘가 이제 등속도 V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영희는 요런 형태의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등속도로 갈 때는 창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영희도 마찬가지로 요 빛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희가 봤을 때도 동일해요. 영희는 이 시계를 보고 또 걔도 영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게 1초로 영희는 느낍니다. 그게 이제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안 바뀐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철수가 영희의 우주선에 있는 빛시계를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영희가 뒤로 가기 때문에 빛시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철수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 빛의 경로는 바로 여기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철수는.
근데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돼요. 철수가 봤을 때 빛의 경로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근데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수의 빛의 속도는 여기서도 안 바뀐 거예요. 이게 철수가 봤을 때 이 빛의 속도나 여기서 가는 속도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움직이는 우주선의 빛시계의 빛의 경로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철수는 여기서 왔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는 1초인데, 우주선 B의 빛시계의 어떤 빛의 경로가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철수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초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오면 1초가 되는 거야. 그게 철수가 여기 우주선을 받으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가 1초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떤 거죠? 그렇다는 거는 근데 영희는 또 여기 아래 탄 영희는 똑같은 경로인데 이렇게 간 거를 1초로 보고 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철수가 봤을 때 등속도 V로 가는 우주선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죠. 더 느리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관측자가 봤을 때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결과가 최적화되거든요. 이게 마이클슨 몰리 실험에서 관측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가 안 바뀐다는 그러한 원칙으로 이러한 영희의 시간이 철수가 봤을 때는 느리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얼마나 느려졌는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바로 이제 요쪽의 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TV는 요 영희가 봤을 때의 어떤 시간이죠. 여기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주기, 요거를 TV라고 하고, 그 다음에 TA는 요 빛이, 철수가 보는 빛시계의 어떤 주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거를 TA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거 보면은, 요게 이제 어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은 요 정직에 A 있는 철수의 입장에서 도출된 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영희에서가 본 식의 관점에서 도출된 식이 아니고 철수가 본 관점에서 나온 게 식이 이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 이 길이 LC는 어떻게 돼요? 요 관성의 B의 주기 TB니까 이거 LC의 거리는 요 주기의 반절이죠. 왜냐하면 TB가 이 주기니까 여기 반절만 갔으니까 주기는 2분의 1 T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 TB에다가 이거는 빛이 간 속도니까 C를 곱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LC의 자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우주선이 V로 움직이니까 여기서까지 간 거리가
간 시간이 이제 2분의 1 TV고, 거기다가 V를 곱하니까, 이 거리가 되는 거죠. LV가. 요게 LV가 되고, 요 거리는, 이게 L인데, L은 주기가 TA이고, 빛이 이제 속도가 C다 보니까, C하고 2분의 1 TA를 곱하면 바로 L 거리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러한 직사각형에서 LC 자성, 그 다음에 LV 자성, 그 다음에 요 L의 자성.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도출이 되고, 요 식을 이제 잘 정리하면 이게 돼요. 요게. 그래서 보세요. 그 TV는 이제 뭡니까?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빛이 왔다 갔다 왕복하게 한 주기가 TV거든요. 철수가 봤을 때.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의 영희의 어떤 시간이 되는 거죠. TV가. 그래서 TV는 보면은 이 속도 V의 어떤 함수인데 V가 예를 들어서 계속 빨라진다고 그러면은 V가 이제 어떤 거의 C가 되면은 얘가 속도가 계속 거의 C라는 등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1이잖아요. 1에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0이 돼가지고 그 철수가 봤을 때 우주선, 영희가 탄 우주선 B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막 가면은 영희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느리게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관측자마다 시간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빼가지고 어떤 감마라고 놓고, 그러면 TV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도 이제 어떤 이 시계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거리가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우주선이 속도가 빠르게 등속도로 운동하면 그 거리가 지령 방향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속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리가 그냥 쫙 압축이 돼가지고 쪼그라뜨려 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철수가 봤을 때, 철수가 본 영희의 우주선이 속도가 이제 철수의 우주선은 이제 요거고, 속도가 영희 속도가 V가 이제 하면은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좀 찌그러져 보이죠. 이게. V가 있을 때. 근데 이제 V가 그 빛의 속도에 가깝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냥 압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주선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철수가 봤을 때 우주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여기 질량도 얘가 이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질량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져요. 그래서 C로 가면 질량이 우주선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지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무거워지고 얘는 좀 이놈보다는 덜 덥죠. 근데 이놈의 무게는 이놈에 비하면 더 무겁죠. 근데 이거는 철수가 봤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영희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든 간에 영희는 항상 이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고, 이제 다음 PPT에서는, 이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기 지구의 지표면에 우주선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지표면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우주선이 동일한 우주선인데 얘는 그 분사를 해가지고 그 9.8 메타 퍼 세컨드 자승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사람이 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도 어떤 우주선 바닥에 지금 붙어 있어요. 얘도 그 9.8 메타 퍼 세컨드 자승으로 계속 빠르게 가니까 그 바닥에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적인 경험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거하고 얘가 느끼는 거는 차이가 하나도 없거든. 내가 지표면에서 우주선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뭐 9.8 메타 퍼 세컨드 자승으로 쫙 가속 운동하는데 그 바닥에 붙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등가 원리인데, 그러면은 요 사람이 요 바닥에 붙어 있는 거는 왜 붙어 있습니까? 얘가 왜 붙어 있어요? 네, 중력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강의장에서 내가 지금 바닥에 붙어 있거든, 내가. 근데 내가 붙어 있단 말이지, 붙어 있는데, 왜 붙어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도 뉴턴이가 말하는 만유인력을 해나가고 있어요, 만유인력. 내가 이걸 떨어뜨릴 때, 떨어진단 말이야. 나도 떨어진단 말이야. 바닥에 붙어 있단 말이야. 이거 붙어 있냐?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뉴턴의 만유인력을 생각하는 거야. 뉴턴이가 이제 그랬잖아요.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뉴턴의 만유인력을 생각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미 100년 전에
뉴턴의 만유인력은 틀렸어. 그건 없는 거야. 서로 이렇게, 응? 얘하고 인력이 없다고.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뉴턴의 만유인력을 생각했다면 일단 그거는 좀 버려야 돼. 지금 순간에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뉴턴의 만유인력은 놔두고 해야 돼.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뉴턴의 만유인력을 생각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강의를 들으면 무진장이 헷갈려. 헷갈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그게 발목을 잡아.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아, 이거는 이 우주선하고 지구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라고. 지금부터. 그 다음에 내가 오늘 1회차하고 2회차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뉴턴의 만유인력은 틀렸다. 내가 걸어가고 차 운전하고 뭘 땅에 붙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항상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뉴턴의 만유인력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1회차, 2회차 생각하고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가 여기에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요 위에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지표면의 시간과 공간. 얘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간은 좀 덜 찌그러진, 위에는 찌그러져 있고, 요 바닥은 공간이 덜 찌그러졌단 말이야. 시간도 마찬가지. 요 시간은 여기 지표면에서는 시간이 좀 느리게 가.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공간은 시간이 좀 빨리 가. 그런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응?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설명했고,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시간과 공간이 좀 덜 휘어진 데에서 좀 더 많이 휘어진 대로 모든 물체는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물체는 가게 돼 있다고. 그게 바로 중력이야, 중력.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 중력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당장 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2회차까지 다 들었을 때, 아, 중력이라는 거는 저 위에 고도에 있는 시간 공간하고 바닥에 있는 시간 공간이 달라서 모든 물체가 덜 휘어진 데서 더 휘어진 데로 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를 2회차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인대요. 근데 나는 이미 이 책을 쓰고 한 1년간은 뉴턴의 그 만유인력에서 못 벗어났어요. 진짜로. 1년간. 1년 책을 썼지만 또 1년간은 뉴턴의 만유인력에서 지금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내가 붙어 있는 거지 생각하겠다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위에가 덜 휘어져 있고 밑에가 좀 더 휘어졌기 때문에 내가 붙어 있는구나. 지금은 개념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져가지고는 이런 개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뭐, 셋, 다섯, 한 10명 좀 넘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2회차까지 끝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그 완벽하게 이해하는 몇몇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그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몇몇 프로, 진짜 적은 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강의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력을 이 덜 이어진 데서 더 많이 이어진 데로 모든 물체가 간다. 요거를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이 강의의 일하고 이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강의를 이해까지 하면 이게 이제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다는 거, 중력이 덜 이어진 데서 더 이어진 데로 간다는 거가 중력이다.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이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9.8ms로 계속 그 가속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얘가 속도가 100m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좀 더 올라가 봐요. 가속해서 더 올라가면 얘는 V가 여기서 300ms라고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는 100ms지만 계속 가속 운동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300m로 계속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식을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식을 뽑았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공간이 더 압축되죠. 응? 우리가 그 전쟁 PPT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속도가 얘는 100m고 얘는 300m야. 그러면 얘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공간은 더 압축되어 있고 얘는 시간이 얘보다는 더 빠르게 가고 공간은 덜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시간 공간하고 A의 시간 공간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9.8ms로 계속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과 공간이 계속 바뀌는 거야. 왜 바뀌어? 왜 바뀌냐면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이 순간의 빛의 속도 C도 3 곱하기 10의 80ms고 이 순간의 C도 3 곱하기 10의 80ms란 거죠. 아까 우리가 마이케스 몰리 실험에서 얘들은 속도 덧셈이 안 되잖아요. 관측자에서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도 동일하고 얘도 동일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을 바꿔야죠. 얘밖에 또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시간 공간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여기에 붙어 있는 거야. 응? 보면 보세요. 얘도 어떤 이런 지구라는 질량에 의해 가지고 시간, 공간이 다 분포가 다르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중력이 생겨서 붙어 있는 거고, 얘도 여기에 붙어 있는 이유는 각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에 각 부분마다 연속적으로 시간, 공간이 계속 바뀌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여기에 바닥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두 현상에 대해서 하나 갖고 다 설명했잖아요. 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이 매 순간 달라진다. 달라져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그 상황은 좀 살짝 달라요. 살짝 다르습니다. 보세요. 얘는 시간과 공간이 좀 덜 휘어진 데서 좀 많이 휘어진 대로 얘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여기가 시간이 좀 덜 휘어졌죠? 공간이? 그다음에 여기는 더 많이 휘어져 있는 상태거든. 근데 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설명하면 얘가 이제 지구 지표면에 어떤 이런 그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직벽인 바위가 있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응? 왜 떨어질 거 아니야? 자유낙하.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응? 좀 덜 유지도 많이 유지는 대로 간단 말이죠. 근데 얘는 만약에 우주선에 타 있는데 우주선에서 얘가 좀 얘도 여기다 구멍 내가지고 뛰어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방향이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떤 덜 이어진 데서 더 이어진 데로 가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방향이 좀 바뀌어. 얘는 더 휘어진 데서 덜 휘어진 데로 가. 그러면 차이가 있지, 좀. 방향이 차이가 있지. 응? 그래서 요거는 내가 지금 그 세계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는. 어떤 책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건데.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력입니다, 인력. 얘는 인력이에요, 우리 흔히 인력.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하고 이런 반대예요. 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력. 얘는 인력, 얘는 청력이고. 그래서 중력에도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세계 최초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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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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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화면에 바깥으로 그 로켓에서 로켓 로켓은 네. 여기 무슨 얘기잖아요. 분석 안 하고 있잖아요. 아,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얘도. 분석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랑 네. 같은 가속도라고 약간이니까 그러니까 로켓 하나 위아래 있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근데 이제 저번에도 윤선생님 얘기했듯이, 맞아요. 여기는 9.8 메타퍼세크 정도 되고요. 지표면은. 고도가 높아지면 얘는 중력 가속도가 고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9.0 메타퍼세크라서 이 정도 좀 수치가 낮아집니다. 고도가 올라가면. 근데, 동일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윤 선생님이 이제, 여기도 9.8m고, 여기도 9.8m/s 전송이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동일하죠. 왜냐면은, 얘 속도가 여기 10m/s 전송이다. 아니면 9m/s 전송이다. 이렇게 해도, 이건 동일하거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력이거든.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내 주장은 뭐냐면은, 중력에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력에는 인력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전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다 있잖아요. 전자기력은. 근데 중력은 인력만 있다고 생각했거든. 2015년인가 네. 우리 만드는 거 성공을 했던. 음의 질량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에서 이게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실제적으로는 중력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달라서 나오는 현상이다 하는 거. 그거만 이제 캐치를 하게 가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시간 공간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영희의 우주선이 가속 운동 중에는 영희의 시간 흐름과 공간 크기가 영희 세계의 비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계속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주 공간의 비속도는 항상 일정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상수야. 그냥. 3 곱하기 18m/s가 어느 포인트마다 다 똑같아야 돼. 그걸 유지하려고 포인트마다 시간과 공간을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우주야. 그런 것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다 분포가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어떤 중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PPT에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그런 우주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속도,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에서 우리가 아는 속도라는 정의가 좀 바꿔줘야 돼. 절대 시간, 절대 공간에서의 속도는 그 시간분의 거리거든.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어떤 속도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다 달라지는 그런 우주에서는
요거를 써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가 막 바뀌어버린대. 그래서 그런 우주에서는 속도를 다시 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한 게 바로 그 밑에 다시 정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 속도로 이제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다 다른 세계, 그런 세계에서 속도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지금 교실 그 강의장도 있지만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강의장에도 보면은 여기 책상 있죠? 여기 뭐 저기 뭐 빔프로젝터 있죠? 어떤 물질 분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장에서도 포인트마다 미세하지만 시간 공간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속도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도를 우리가 사원 속도라고 다시 이름을 붙입니다. 사원 속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원 속도는 아까 미소 인터벌에 설명해 드렸죠. 미소 인터벌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바뀌었나. 그 다음에 미소 인터벌 동안에 그 X가 얼마 바뀌었나. 미소 인터벌 동안에 Y가 얼마나 바뀌었나. 미소 인터벌 동안에 Z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식으로 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정확히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속도를 보세요. 다 어떤 미소 변이로 다 표시돼요. 이게. 미소 변이로.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어떤 미분 형태로밖에 속도를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다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PPT 보면은 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어떤 직각좌표계의 어떤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의 어떤 그 평평한 우주의 어떤 표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물질 에너지가 있어서 그 시간과 공간이 점점마다 다른 세상을 갖다가 좌표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응 관계가 여기 X축이 바로 여기 보면 U1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Y축이 U2, 그 다음에 Z가 U3.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이 다 일정하게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축인데 시간축을 나는 여기 U0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처음 시간에 어떤 베이시스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기저 벡터. 기저 벡터가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I, J, K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모든 점은 I, J, K 베이시스 쓴 다음에 그 크기를 하면은 모든 점에 표시가 된다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베이시스 벡터가 중요해요. 기저 벡터가. 그래서 I, J, K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데 왜냐면 모든 점은 요구에다가 크기를 해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I 벡터, I 기저 벡터 보면은 I 기저 벡터는 바로 X축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J는 Y축하고 같은 방향이고 K는 Z축하고 같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게 그 I 기저 벡터는 요 ZY 평면, 요 평면에 어떤 법선 벡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요 I 기저 벡터는 X축에도 같은 방향,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YZ 평면의 법선 벡터, 수직인 벡터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고 K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이런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는 좀 달라져요. 기저 벡터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G가 이 기저 벡터인데 이 점자가 밑에 있는 거 있죠. G1. G1인데 보면은 G1은 요 U 원축의 이 접선 벡터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요 G가 첨자가 위에 있는 요 기저 벡터는 뭐냐면은 U2하고 U3로 이루어지는 무슨 공면의 법선 벡터가 요거거든요, 요거는 접선, 요거는 법선. 이게 차이점은 이거예요. 요 직각 좌표계에서는 기저 벡터가 동일해가지고 하나로만 쓰면 돼. 근데 시공간이 휘어진 어떤 좌표계에서는 얘가 요 둘로 구분이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J 기저 벡터도 휘어진 시공간으로 가면 요거로 구분이 돼. 두 개로. K도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로 구분이 돼. 그 다음에 요 T축도 어떤 기저 벡터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떤 상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기저 벡터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 첨자가 아래로 쓰는 요 기저 벡터를 우리는 그 공변 기저 벡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첨자가 위로 간 거, 요게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반변 기저 벡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첨자가 아래에 있는 거를 코베리언트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첨자가 위로 간 요거를 그 컨트라베이런트 베이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시공간의 좌표계에서 또 어떤 임의의 포인트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아까 표시했잖아요. 여기 임의의 점을 우리는 아까 임의 점을 A 벡터를 I, J, K 빚어 쓰고 여기 앞에다가 크기를 이제 뭐 2, 3,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의 점을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요 휘어진 좌표계에서도 그러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시한 게 이제 요건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개념이 또 가야 돼요. 뭐냐면은 이 벡터라는 거는 요 직각좌표계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요게 이렇게 휘어진 시공간 좌표계에서는 벡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벡터라는 거는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벡터 이렇게 하는데 이 축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어떻게 벡터가 표시가 될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한 가지 개념을 더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요 임의의 순간적으로는 딱 이 순간을, 임의 순간을 딱 촬영한 거야. 그러면 요 G1하고
공변기저의 G1, 공변기저의 G2, 공변기저의 G3. 얘들 순간적으로 다 캡처해. 그러면 걔들을 가지고 그 순간에서의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순간. 그래서 그 순간 좌표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momentary co-moving reference fra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이 책에서는 그냥 그 국소 좌표계라고 다 표시했어요. 그래서 내 책에서는 그거를 momentary co-moving reference frame을 국소 좌표계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의 어떤 캡처에서의 그러한 기저를 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저 가지고 표시한 게 바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할 수가 있죠. 근데 기저가 여기서는 두 쌍이 있잖아요. 두 쌍. 공변 기저가 있고 반변 기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A 벡터도 공변 기저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것처럼 참자가 위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변 기저를 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동일한 벡터인데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크기 여기 뭐 2, 3, 2로 되어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도 이제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크기에 대한 어떤 개수는 우리가 참자를 위로 돼요. 위로.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반변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쓰고 보통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축약 형태로 쓰게 돼요. 요거를 A0, A1, A2, A3를 AI. 그 다음에 요거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GI.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가 했다 해가지고, 뭐 아인슈타인 규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축약 형태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C효진 C공간 좌표계에서는 벡터 하나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또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순간 모멘터를 코어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럼 다음 순간에서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직각좌표계에서는 어떤 수학 전개가 간단해져요.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 뭘 표시하려면 이게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순간순간만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벡터도 막 구분이 되잖아요. 동일한 게.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해져.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축약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요. 바로 텐서라는 기법이거든요. 텐서. 텐서가 여기서 이제 도입하게 되는 배경이 이런 거예요. 시공간의 어떤 휘어진 좌표계를 어떤 물리 현상을 갖다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수학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다 쓰다가는 날 새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텐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텐서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안 배우는 거야. 이거는 대학원에 가서 맛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텐서 얘기하면 이제 그거부터 나가 잡아되거든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 설명하는 건데 텐서라는 걸로만 써야 돼. 안 그러면 뭐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다 수학인데
이게 탄소로 다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2회차까지 끝나면 아, 이게 탄소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릴 게, 아까 여기 이제 축간의 어떤 저기 오쏘고날이라는 그 독립적이라는 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U1, U2, U3, U0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내가 축을 갖다가 이렇게 막 휘어지게 이렇게 표시했는데, 얘하고 얘도 다 독립적이라는 걸,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평평한 우주에서 만약에 여기 레이저 도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쏘면은 이거 직진하잖아요. 빛이. 그래서 이 직진, 요거가 이제 또 축을 갖다 이렇게 이걸 갖고 쓰면 되거든. 축을. 얘 직진만 하잖아. 그래서 평평한 우주의 직각좌표계에서는 요 원점, 여기에다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대퇴축 방향으로 레이저 포인트를 딱 쏴. 그러면 그게 축이야. 평평한 우주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직진 운동만 해. 직선이 되거든. 응? 근데 휘어진 우주에서는 블랙홀 근처에 가면 시공간이 많이 휘어져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만약에 내가 여기 원점, 여기 있잖아요, 원점. 여기에서 내가 레이저 포인트를 쏴봐. 그러면 공간이 휘어가지고 걔는 레이저 빛이 이렇게 휘어져 버려. 이렇게. 그걸 축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그림을 두 가지를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를 그렸는데, 이 좌표계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에 있는 좌표계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좌표계라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걸 가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 블랙홀 근처에 가면 좌표계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야. 평평한 우주에 이런 우주 공간에 이런 좌표계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블랙홀이 한번 쑥 지나가네? 쑥 지나가. 응? 그러면 이 좌표계가 이렇게 쭉 휘어져. 확 휘어져. 응? 이 좌표계가 쫙 휘어졌다가 블랙홀이 쑥 지나가 봐. 딱 지나가면 다시 이 좌표계로 오는 거야. 근데 블랙홀 근처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있었어. 궤도에 우리가 있는 사람은 블랙홀하고 같이 가잖아요. 응? 근데 지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표면에 지금 붙어 있잖아. 어떤 지구의 질량에 의해서도 어떤 시공간이 비록 미미하지만 휘어져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지표면에 지금 붙어 있잖아. 거기에서 1초에 아까 30km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공간의 좌표계는 뭐예요? 우리는 항상 등속적으로 지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이 좌표계에 있는 거예요. 이 좌표계에 우리가 살진 않아. 우리는 항상 이 좌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기재벡터들이 둘로 구분되고 뭘 하나 표시할 때 굉장한 어떤 수학이 복잡해지고 이러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라는 어떤 질량 자체나 태양 질량이 어떤 시 공간을 많이 휘어지게 안 하거든. 그냥 평평한 우주라고 근사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지만은 일상에서 보는 좌표계는 항상 우리는 이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휘어진 정도가 너무 미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표계를 써가지고 모든 공학이나 뭐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도 그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나 태양의 어떤 질량체에 의해 가지고는 시 공간이 많이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직각좌표계로 근사해 가지고 설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구업체 사장님 모셨지만은 사장님이 이런 가공 음마 장비 가지고 X축, Y축, Z축 움직여 가지고 어떤 공구를 만들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거고,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전 PPT에서는 어떤 개념적인 거를 많이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요 PPT 이후부터는 어떤 수학적인 게 많이 또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개념, 요거를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다음 PPT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15분 남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떤 매트릭 텐서를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15분 남았는데, 이게, 여기만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오늘. 다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 매트릭 텐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요거, 매트릭 행렬 알죠?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요게 뭐예요? 평평한 우주의 매트릭 텐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걸로 설명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이전 PPT에서 우리는 시 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그런 공간을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시 공간이 휘어진 게 어떻게 휘어졌는가를 수학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매트릭 텐서야. 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시공간이 휘어진 좌표계야. 그 이벤트 A라는 거는 아까 국소 좌표계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모멘틀리 코무빙 레퍼런스 프레임. 어떤 순간에 이 좌표계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벤트 B 순간이야. 그래서 다음 순간에 어떤 시공간에 휘어진 좌표계는 이렇게 휘어진다고 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요 시공간 휘어진 좌표계하고 요 시공간 휘어진 좌표계하고 관계가 바로 매트릭 텐서거든요. 얘가. 그래서 요 이벤트 A 포인트하고 이벤트 B 포인트는 그 아주 인접한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림을 각각 인접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내가 약간 이걸 좀 DS를 좀 띄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번변기저에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요 기저와 요 기저, 그래서 이제 G1이라는 공변기저하고
이벤트 B에서의 G1이라는 공동 계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C 공간이 점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 기저하고 요 기저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점점마다 다 다르거든. 기저가 달라진다고. 그러면 매트릭 텐서라는 거는 요놈과 요놈 간의 어떤 관계. 그러면 이 두 포인트 상의 어떤 관계를 정확히 수학적으로 뽑아내면, 그러면 인접한 점의 어떤 기저 벡터의 관계가 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이런 많은 공간에서는 적분해.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접한 두 점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적분하면 그 공간의 전체 형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관계는 뭐냐면 요 곱으로 벡터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DS 벡터 곱하기 곱 DS가 이렇게 표시해서 관계가 이렇게 뽑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 뭐냐면 요 DS하고 요 DS는 다른 거예요. 물론 같이 썼는데 요 DS가 뭐 같은 거니까 같이 썼는데 다른 거예요. 요 DS는 요 이벤트 A 에서 입장에서 본 DS예요. 요 DS는. 그 다음에 요 DS는 이벤트 B 입장에서 본 DS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DS를 벡터 곱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DS 벡터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요 DU0 요거는 요 이벤트 A에서의 어떤 미소 변이들입니다. 미소 변이에다가 기재료, 공동 기저를 이렇게 한 그런 벡터고, 요 DS는 요 이벤트 B 입장에서 본 DS를 요 기저를 가지고 표시한 어떤 여기의 벡터입니다. 그걸 갖다가 벡터 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서 요거. 이벤트 A에서의 시간 성분의 공동 기저, 그 다음에 이벤트 B에서의 시간 성분의 공동 기제를 여기 다시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요 고백 관계. 요거를 다른 것 다 합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행렬을 갖다가 매트릭 텐서라고 하고, 요 매트릭 텐서가 바로 요 이벤트와 이벤트 인접한 DS 간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표시한 게 바로 요거다. 요거를 우리가 그 매트릭 텐서라고 한다. 시공간 휴어젠자에서의 매트릭 텐서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개념을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평평한 우주에서의 매트릭 텐서를 이런 개념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직각좌표기잖아요. 직각좌표기의 어떤 매트릭 텐서는 아까 처음에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금방 설명드린 개념으로 이걸 한번 뽑아보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제 이벤트 C가 있고 이벤트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DS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S 또 있잖아요. 이 DS는 이벤트 C 입장에서 본 DS예요. 그 DS는 뭐냐면 요 미소 변이에다가 기저를 곱한 거입니다. 그래서 요 입장에서 보면은 기저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입장에서 보면 기저를 표시해서 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책에 4장에 첫 번째 요 DS하고 DS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책 갖고 있으면.
책이 이제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보겠어요. 그래서, 자, 이벤트 C에서 DS 벡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는 동일한 기제를 쓰잖아요. IJK, 근데 여기는 I를 갖다가 E1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I하고 E1을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이벤트 C 입장에서 DS는 E0 기저, E1 기저, E2 기저, E3 기저. 그 다음에 앞에 크기, 더하기, 여기 DX0, DX1, DX2, DX3. 요게 이제 그 이벤트 C 입장에서 본 DS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D 입장에서 본 DS는 써보면 이렇게 돼요. DS 벡터는 E0 여기는 기저가 같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은 기저를 쓰기 때문에 E1, E2, E3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 D에서 시간 성분, 얘는 DX0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가는 게 방향이 안 바뀌어요. 걔도 똑같은 DX0예요. DX0.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번 이벤트 C 입장에서는 DX0가 여기 보면은 플러스 방향이었어. 근데 이벤트 D에서 보니까 DS가 여기 입장에서 이 원점을 이벤트 C로 갔을 때는 DX0가 플러스였는데 이 원점을 이벤트 D로 가는 말이야. 여기 원점에서 다 봤잖아. 응? 이벤트에서 원점에서 본 거라고. 원점에서 본 DS이기 때문에 요거를 D로 이렇게 와서 입장에서 보면은 DX0가 마이너스가 되거든. 응? 그래서 크기가 DX0가 마이너스가 돼. DX1이 마이너스 되는 거야. 마이너스 DX2, 마이너스 DX3. 그래서 얘는 이벤트 C 입장에서 DS고, 얘는 이벤트 D 입장에서 DS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를 그 벡터 곱을 하면, 해서 정리하면 요 마이너스 때문에 시간 성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니까 부호가 동일한데 얘는 양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벡터 곱을 하면 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어떤 이러한 평평한 우주 직각타 표계에서의 맥트리 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요게 이런 마이너스 된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는 이제 제가 또 처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된 이유도 좀 쉽게 좀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된 이유를 또 많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매트릭 텐서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분 남았는데 뭐 질문 같은 거 있습니까?
제로 하나 가지고 네? 기계가 네. 제로가 있잖아요. 아, 요거? 네. 하나는 미로가 아니.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그 벡터를 표시할 때, 요, 벡터를 표시할 때, 그 공변 기저를 써서 표시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변 기저를 써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매트릭 텐서는 얘도 공변 기저 간의 어떤 그 관계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변 기저 간의 관계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가 첨자가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표시할 때 매트릭 텐서를 보통 우리가 GIJ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여기서 I하고 J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벤트 A를 아까 모멘트를 코어 부분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I 국사표라고 그러고 여기 이벤트 B를 J 국사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모멘트를 코어 부분 레퍼런스 프레임을. 그래서 여기는 이건 I 국사표계, 이건 J 국사표계. 간의 관계인데 첨자가 밑에 있으니까 공변 기저 간의 관계를 구하면 보통 이거는 GI GJ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자가 위로 갈 때는 반변 기저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첨자가 위로 쓰는 거예요. IJ. 해가지고 이거는 GI 위로 가죠. GJ 간의 위로 가야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PPT상에서는 그 공변 기저 간의 관계만 지금 표시한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어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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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하고 소배렌하고 해야 방향이 소멸돼가지고 네. 아니야. 공변하고 공변 곱해도 그 바가지를 양이 되고, 반변에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공변하고 반변하고도 곱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양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PPT에서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책에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PPT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강의는 내가 지금 설명을 안 할 건데 그거는 책을 한번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